가족의 돈은 가족이 함께 지켜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가족이 가장 먼저 나를 무너뜨렸어요. 그날은 정말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아이 숙제를 봐주고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남편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죠. TV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집 안은 늘 그렇듯 조용했어요. 우리는 남들처럼 특별하지 않았어요. 아파트 대출이 있고 아이 학원비가 있고 명절이면 양손 무겁게 시댁에 가는 그저 성실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부부였죠. 남편은 월급날이면 통장을 보여줬고 나는 생활비를 아껴 저축을 했어요. 큰 돈은 아니어도 차곡차곡 쌓이는 숫자를 보며 안도했죠. 그래도 우리는 괜찮아. 그 말이 우리 부부의 주문 같았어요. 그날 저는 별 생각 없이 남편 휴대폰으로 은행 알림을 확인했어요. 공과금 자동 이체가 빠져나가는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은행 앱을 켜는 순간 신우이 이체 300만원, 신우이 이체 200만원, 그리고 마지막 줄, 잔액 부족.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어요. 다시 확인했죠. 분명 신우이 이름이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죠. 여보,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보냈어? 남편은 한숨을 쉬더니 고개를 돌리며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아, 누나가 요즘 좀 힘들다길래 잠깐 도와준 거야. 얼마나 자주 힘들대? 남편은 대답 대신 어깨를 으쓱했어요. 피부치잖아. 그 한마디에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피부치. 그 말은 언제나 모든 설명을 덮어버리는 마법 같은 단어였어요. 도움도 희생도 참음도 당연하게 만드는 말.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불편한지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지만 알 수 있었어요. 이건 처음이 아니라는 걸요. 그날 이후 저는 괜히 통장 내역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괜한 의심을 하는 건 아닐까 싶어 일부러 보지 않으려 했지만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무언가 반복되고 있다는 걸요. 평범했던 저녁은 그렇게 조용히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저는 결국 통장 거래 내역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알게 됐죠. 300만 원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걸. 200만 원, 150만 원, 50만 원. 금액은 달랐지만 이름은 같았어요. 보내진 날짜를 보니 거의 두세 달 간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발적인 도움도 한 번의 실수도 아니었던 거예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저는 남편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이거 계속 보낸 거야? 남편은 처음엔 당황한 기색을 보이다가 곧 표정을 정리했어요. 그 집도 사정이 있어. 좀 이해해줘. 이해. 그 단어가 또 나왔어요. 우리 사정은? 저는 그 말을 꺼내면서도 제 목소리가 작아지는 걸 느꼈어요. 왜인지 모르게 따지는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어요. 당신은 왜 그렇게 계산적이야?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계산적이라니. 저는 단지 묻고 있었을 뿐이에요. 우리 형편이 괜찮은지,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지.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냉정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부부 사이에 작은 금이 생겼어요. 대화는 줄었고 남편은 통장 이야기가 나오면 표정을 굳혔어요. 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괜히 또 계산적인 사람으로 보일까봐. 그런데 이상했어요. 저는 이 집의 아내이자 엄마인데 왜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게 이렇게 눈치가 보이는 걸까요? 갈등은 크게 터지지 않았지만 조용히 쌓이고 있었어요. 결정적인 날은 갑자기 찾아왔어요.
아이 학원에서 전화가 왔죠. 수업료가 아직 입금되지 않았다고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분명 자동 이체로 설정해 뒀다고 생각했거든요. 급히 통장을 확인했어요. 잔액 부족. 그 네 글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날 오전 또 이체가 있었던 거예요. 신우이에게. 손이 떨렸어요. 아이에게 말했어요. 엄마가 깜빡했나 봐. 내일 낼게.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얼굴을 오래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너무 미안했어요. 그날 밤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왜 우리 아이 학원비보다 신우이가 먼저야? 남편은 언성을 높였어요. 그걸 그렇게까지 말해야 해? 그럼 어떻게 말해? 나도 사람인데. 참고 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졌어요. 저는 돈이 아까운 게 아니었어요. 순서가 무너진 게 서러웠어요. 우리 가족이 항상 뒤로 밀리는 느낌이었어요. 남편은 끝내 말했죠. 당신은 너무 예민해. 그 말에 눈물이 터졌어요. 예민한 게 아니라 지치고 있었어요. 아이 방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가 제 심장을 더 세게 후벼 팠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이대로 두면 우리 가족이 먼저 무너질지도 모른다고.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소중히 읽고 꼭 답글 드리겠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말을 꺼내면 또 싸울 걸 알았고 가만히 있으면 제가 무너질 걸 알았어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생활비, 대출, 보험료, 아이 교육비. 우리는 넉넉하지 않았어요. 그저 버티고 있었을 뿐이었죠. 그 사실이 너무 선명해졌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이제 우리 돈은 따로 관리하자. 남편은 놀란 얼굴로 저를 봤어요. 뭐? 신우이 도와주는 거 반대 안 해. 하지만 차용증 쓰고 한도 정해.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어요. 그건 싸움이 아니라 선언이었어요. 남편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가족끼리 그런 걸 어떻게 해? 저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가족이니까 더 분명히 해야 해. 말을 하고 나니 눈물은 흘러내리고 심장이 세게 뛰었어요. 이 말 한마디를 꺼내기까지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저는 악역이 될 준비를 했어요. 미움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도 괜찮았어요. 누군가는 우리 가족을 먼저 세워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조금 숨이 트이는 기분이었어요. 두렵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제는 무조건 참는 사람이 아니라 지키는 사람이 되기로 했으니까요. 며칠 뒤 결국 시댁에서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점심을 먹자고 모였지만 누구도 밥을 먹을 기분은 아니었죠. 식탁에 모여 앉아 있는 것도 너무 불편했고 수저가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 괜히 크게 들렸죠. 시어머니가 먼저 말을 하셨어요. 요즘 세상에 형제 좀 도와주는 게 뭐가 그렇게 큰일이니? 그 말은 잔잔했지만 이미 결론이 정해진 사람의 말이었어요. 나는 순간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떤 역할인지 깨달았죠. 이해 없는 며느리. 계산적인 여자. 신우이는 고개를 숙이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죠. 형편이 조금만 나아지면 꼭 갚을게요. 진짜예요.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생각했어요. 그 조금만이 몇 년째 반복되고 있다는 걸 왜 아무도 말하지 않을까? 남편은 말이 없었어요. 나를 보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신우이를 막지도 않았죠. 그 침묵이 가장 서러웠어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화내면 지는 것 같았고 울면 더 약해 보일 것 같았어요. 도와주는 건 저도 이해해요. 하지만 우리 아이 학원비가 밀리면서까지는 안 돼요. 그 말을 꺼내는데 생각보다 많은 용기가 필요했어요.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으려 애썼지만 손끝은 차가워졌죠. 순간 분위기는 묘하게 흘러갔죠. 시어머니 표정이 굳었고 시누이는 더 고개를 숙였어요. 너무 각박하다. 누군가 툭 던지듯 말했어요. 그 말이 심장에 박혔어요. 나는 각박한 사람이 된 걸까요? 아니면 이제야 현실을 보는 사람이 된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나는 창에 비친 내 얼굴을 바라봤어요. 낯설었어요. 조금은 단단해진 표정이었죠. 슬프고 외로웠고 많은 생각이 들었죠. 이 집안에서 나 혼자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래도 이상하게 후회는 없었어요. 누군가는 선을 그어야 했고 그게 나였다면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아이가 잠든 얼굴을 보며 속으로 말했어요. 엄마가 지킬게. 조금 미움받아도 괜찮아. 그 다짐이 나를 겨우 버티게 했어요. 시간이 조금 흐르자 겉으로는 조용해진 것 같았지만 나는 속으로 기대했죠. 이제는 정말 끝났겠지. 이제는 남편도 알았겠지. 그런데 어느 날 저녁 휴대폰 알림이 울렸어요. 은행 앱 알림이었죠. 그 순간 저는 무심코 눌렀다가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400만 원 이체 완료. 이번엔 시누이 이름이 아니었어요. 시누이 남편 이름이었죠. 더 교묘했고 더 의도적이라 생각하니 배신감 들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화보다 먼저 올라온 건 허탈함이었어요. 당신 이거 뭐야? 남편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어요. 이번 한 번만이야. 진짜 급하대. 그 말이 그렇게 가볍게 나올 수 있다는 게 더 아팠어요. 그 마지막이 몇 번째야? 나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낮게 천천히 말했죠. 더 이상 감정으로 싸우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나한테 말이라도 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은 짜증 섞인 한숨을 쉬었어요. 당신 또 반대할 거잖아. 그 순간 깨달았어요. 그는 설득하려 하지도 않았고 이해시키려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나를 배제했을 뿐이었죠. 배신감은 소리 없이 번졌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 나는 파트너가 아니라 방해물 취급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우리는 같은 침대에 누웠지만 등을 돌리고 있었어요. 그 거리감이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나는 속으로 물었어요.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사랑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신뢰가 금이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금은 생각보다 깊었어요. 며칠 동안 집 안이 조용했어요. 필요한 말만 오갔고 웃음은 사라졌죠. 나는 자꾸 스스로를 의심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그냥 눈 감으면 편해질까? 하지만 통장 잔고는 현실이었어요. 아이 학원비, 생활비, 대출 이자 숫자는 냉정했어요. 나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생각했어요. 누군가의 형편을 책임지기 전에 우리 형편은 괜찮은 걸까? 더는 미루면 안 되겠다고 느꼈어요. 이제 차용증 써. 남편은 놀란 눈으로 나를 봤어요. 가족끼리 그런 걸 왜 써? 가족이니까 쓰는 거야. 그래야 서로 상처 덜 받아. 내 말은 담담했지만 속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죠. 하지만 아무 기준 없이 반복되는 희생은 결국 원망으로 돌아온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안 쓰면 돈은 못 보내. 그 한마디를 내뱉고 나서 한참을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물러서지 않았죠. 그날 밤 혼자 거실에 앉아 불 꺼진 창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조용히 흘렀어요. 나는 싸우고 싶었던 게 아니었는데, 그저 무너지지 않으려고 버틴 것뿐이었는데, 한숨이 저절로 나왔어요. 그 사실을 나 스스로라도 인정해주고 싶었어요. 결국 차용증은 작성됐고,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도장이 찍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종이 한 장이었지만 나는 그날 선이 그어졌다고 느껴졌어요. 이제는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라 책임이 전제된 도움이라는 선. 남편은 한동안 말수가 줄었어요. 미안함과 자존심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나도 편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켠이 가벼웠어요. 나는 다시 내 통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적금도 만들고 작은 비상금도 따로 챙겼어요. 그건 남편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나도 이제 내 선택을 할 거야. 그 말은 남편에게 하는 말이면서도 나에게 하는 약속이었어요. 나는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어요. 거절은 이기심이 아니라 경계라는 걸 배웠으니까요. 내가 나를 지켜야 가정도 지킬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조금 이해하게 되었어요. 시간이 조금 더 흐르자 집 안 공기가 달라졌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최소한 숨 막히진 않았어요. 남편도 조심스러워졌고, 돈 이야기를 할 때는 먼저 상의하고 예전처럼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죠.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이 생겼어요. 그 선은 벽이 아니라 균형이었던 것 같았어요. 나는 여전히 가족을 사랑해요. 하지만 이제는 나를 빼고 사랑하지 않아요. 그 말은 선언이 아니라 다짐이었어요. 혹시 지금도 남들 다 잠든 밤에 불 꺼진 거실에서 혼자 휴대폰 붙잡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말은 못하고 괜히 내가 예민한 건가 싶어서 속으로만 삼키다가 결국 눈물부터 나는 그런 밤. 괜찮습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은 싸우고 싶었던 게 아니라 무너지지 않으려고 버텼던 겁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정을 지킨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외로운 일이니까요. 누구는 몰라줘도 당신은 매달 계산기를 두드리며 아이 걱정, 생활비 걱정, 미래 걱정을 혼자 다 안고 있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이기적인 겁니까? 당신은 누군가의 ATM이 아니라 한 가정을 조용히 버티고 있는 사람입니다. 미움받을까봐, 관계가 깨질까봐 혼자 참고만 있지는 않았나요? 혹시 오늘도 괜히 미안해하고 계셨다면 이 말 꼭 기억하세요. 선을 긋는 건 사랑을 끊는 게 아닙니다. 당신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무너지지 않아야 가정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스스로에게 꼭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 정말 잘 버티고 있고 잘 살아가고 있다. 그 말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말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아무도 몰래 울음 삼킨 당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